이번 강의에서는 긍정적 생산 외부성이라고 알려진 시장 실패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시경제학과 시장 실패에 관한 단원을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정적 생산 외부성과 부정적 및 긍정적 소비 외부성에 관해 배웠을 것입니다. 긍정적 생산 외부성은 시장에서 존재하는 외부성 가운데 가장 드문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선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번 강의의 초반부에서 논의합니다. 그래픽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생산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몇 가지 재화의 예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생산 외부성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 시장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일출 편익을 발생시킬 때 존재합니다. 우리가 시장 실패 단원에서 제3자를 언급할 경우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 생태계 환경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앞서 긍정적 생산 외부성이 존재하는 외부성 중에 가장 유별나고 드문 유형이라고 언명한 부분에 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언명한 이유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즉 민간 사업자가 자체 생산에 따른 편익을 절대 외부화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따른 편익에 대한 대가를 소비자에게 청구하길 바랍니다. 기업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 생산 외부성은 부정적 생산 외부성만큼 흔하지 않습니다. 편익을 외부화한다는 말은 금전적 손해를 보기에 좋은 방법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기업은 긍정적 생산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긍정적 생산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아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의학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 연구나 에이즈 바이러스와 에이즈 연구가 있습니다. 확실히 에이즈 바이러스와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이나 병에 걸린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편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의학 연구가 긍정적 생산 외부성을 발생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흔히 드는 사례는 수목림입니다. 나무는 키울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는 생산물이기도 하지만 환경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예로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사실 민간 사업체가 대규모 묘목 심기를 할 때 단순히 기업과 수목 농장으로부터 묘목을 구매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환경 전반에 편익이 돌아갑니다. 그 결과로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테니까요. 제가 애용하는 또 다른 예는 스포츠 경기장입니다. 예를 들어 NFL팀이 미국의 한 도시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경기장 건설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경기장을 건설하면 구단 자체뿐만 아니라 경기장이 건설되는 지역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장이 건설되면 도시가 누릴 수 있는 경제 발전의 형태의 외부 편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자유시장에서 과소 제공될 수 있는 사례라는 겁니다. 이러한 재화를 하나씩 보면 제3자가 누리는 외부 편익 때문에 해당 재화는 자유시장에서 과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익이 사적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산 외부성을 생성하는 해당 재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래픽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형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세로축의 가격을 표시하는 대신에 편익과 비용을 표시한 이유는 시장 실패 분석에서 해당 재화의 생산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따질 때 가격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모두를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소비 외부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급의 경우 사적 한계 생산 비용만을 나타냅니다. 긍정적 생산 외부성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 곡선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보려는 재화 제공에 드는 사적 비용은 아주 많이 들지만 해당 재화는 사회의 일출 편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비용을 밑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석하는 해당 재화의 균형량 규이가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과 균형 가격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자, 긍정적 생산 외부성을 창출하는 좋은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수목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공급 곡선 및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은 대규모 묘목을 심는 기업체의 비용을 나타냅니다. 수목님에 드는 비용은 전체 사회의 비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량이 QE일 때 이 시장에서 경험하게 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는 수목님의 사회적 한계 편익 대비 사회적 한계 비용이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QE 위로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점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축 상의 이 지점은 사회적 한계 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균형점까지 올라가야 찾게 되는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유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수목 수량 QE계에 따른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교과 과정에서 사회적 최적 산출량, 즉 배분적 효율성 수준의 산출량은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을 때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자원이 수목님에 과소 배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의 형태로 대기에 미치는 편익을 비롯해 수목의 대량 생산에 따른 모든 사회적 편익을 계산할 때 바람직한 수목님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구하려면 우리는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을 따라 움직이고 소위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 사회적 최적 산출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입니다. 이 산출량이 바로 사회적 최적 산출량일 때 마지막 수목 심기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과 같다고 봅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사이 관계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긍정적 외부성 도표에서의 편익을 보자면 사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편익 사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사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소비 외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목님에 의해서 우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생산물이나 종이를 소비하는 것이 긍정적인 외부성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 키우기 자체가 긍정적 외부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왜 공급 곡선 및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이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을 웃도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들 수목님의 수목을 실제로 심는 비용이 사회가 부담하게 될 사회적 비용보다 더 웃돕니다. 수목님의 나무를 심는 일이 외부 편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부 편익이 존재하는 탓에 다른 말로 긍정적 외부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당 재화의 생산에 따른 편익을 얻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의 균형 수량인 QE를 사회적 최적 산출량인 QS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생산 외부성의 경우에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 균형량보다 더 웃돕니다. 즉 자유시장 균형량보다 많습니다. 말하자면 긍정적 외부성을 포함하는 재화 생산의 자원이 과소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생산 및 소비 외부성을 연구할 때 자유시장에서 달성된 생산 수준으로 불거진 총 후생의 손실이 생긴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외부성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후생 손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확보한 것은 잠재적 후생 편익 영역입니다. 만약 수목림을 더 많이 생산한다면 사회는 얼마나 더 윤택해질까요? 대기권에서 포집되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을 것이고 주차장이나 상가가 아닌 아름다운 나무로 둘러싸인 녹지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에서 잠재적인 후생 증진 영역을 음영 처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수목림 산출량이 QE가 아닌 QSO에 있다면 사회가 시장에서 누리게 될 총 후생 증가는 보라색 삼각형 면적으로 표현됩니다. 여타 시장 실패 그래프에서는 이것을 사장 손실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잠재적 후생 증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는 산출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 수준에 도달하면 누리게 될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룬 긍정적 외부성의 사례 중 어느 것이든 자유시장에서 달성되는 것보다 해당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한다면 사회가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의학 연구는 그러한 연구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성으로 인해 자유시장에서 과소 공급됩니다. 수목림은 자유시장에서 과소 공급됩니다. 왜냐하면 수목림은 나무 생산자가 요금을 물릴 수 없는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장도 그 예입니다. 여러 도시는 스포츠 경기장을 실제로 건설하면 지역 스포츠 산업 발전의 형태로 그리고 일자리 제공의 형태로 편익을 누립니다. 실제로 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과 스포츠 산업 자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이러한 재화는 모두 자유시장에 의해 과소 공급될 겁니다. 이로써 우리의 강의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장 실패를 해결하거나 긍정적 생산 외부성에 따른 시장 실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부분입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한도를 부과하거나 생산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유시장에서 재화의 과잉 생산에 대처할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긍정적 외부성을 창출하는 재화의 산출량 증대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개입으로는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정보 공급 또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출량을 증대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비를 낮춰주는 등. 여기에는 예를 들어 세금 우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화 중에서 종종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확실히 의학 연구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재화의 사례입니다. 정부가 말라리아와 에이즈 연구에 지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 치료나 치료법 개발과는 한참 동떨어진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땅을 활용해 수목을 키우겠다는 개인에게 일부 국가에서는 보조금과 비슷하게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요즘 매우 논란이 심한 부분입니다. 미국 전역의 도시와 세계 곳곳에서 매년 수억 달러를 써가며 민간 스포츠팀을 위한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경기장이 해당 도시의 여타 산업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논거로 듭니다. 그 경기장들은 해당 도시의 경제 발전을 제공합니다. 그 경기장들은 오래되거나 황폐할 수도 있는 주변 환경을 개선합니다. 재화 생산과 소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외부 편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 생산 외부성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픽으로 볼 때 자유시장의 균형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밑돕니다. 왜냐하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에 긍정적 외부 편익 탓에 달리 말해 재화 생산으로 발생하는 외부 편익 탓입니다.